58강입니다. 58강에서는 새로 네 사람에 관련된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57강에서는 세 사람, 리마크트의 차절이, 리카도의 차액지대, 막스의 절대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이 세 사람을 소리내서 기억을 하시고요. 58강에서는 네 사람인데, 알론소, 헤이그, 파레토, 마샬. 그래서 뭐냐면 아래 임마, 알론소 입찰지대, 헤이그의 마찰비용, 그 다음 아래 임마, 이 네 개요. 알론소, 헤이그, 알론소는 입찰지대, 헤이그는 마찰비용, 그 다음에 파레토 경제지대, 마샬 준지대. 그래서 아래 임마, 파마경준, 아래 임마, 파마경준, 알론소, 헤이그, 임마, 입찰지대, 마찰비용, 파레토, 경제지대, 마샬, 준지대.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소리내갖고 반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 세 사람은요, 농촌에 관련된 농사 짓는데 땅의 이용 대가를 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가운데 세 번째 해당되는 튀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위치지대, 고립국 이론, 고립된 나라에서 이제 수송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튀넨의 생각을 말하자면 도시로 확장을 해가지고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될 거냐, 그래가지고 입찰지대,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입찰이라는 것은 경쟁이죠. 경쟁을 통해서 최대, 가장 비싸게 돈을 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도심에서 가까운 곳은 경쟁자가 많아서 땅값이 높고, 도심에서 멀어지면은 경쟁자가 적어서 땅값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갖고 도심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그림을 뭐라고 했냐면 입찰지대 곡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도심에서는 경쟁자가 많아서 땅값이 높고, 그 땅값이 높으니까 땅의 이용을 상업용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는 주거용으로, 그 다음에 외곽에서는 공업용으로. 원래 도심에서의 땅의 이용은 택지고, 택지는 주상공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비싼 곳은 상업용으로, 그 다음에는 주거용으로, 그 다음에 가장 싼 곳은 공업용으로 이용을 한다 해갖고, 입찰을 통해서 최대 지불 능력에 따라 땅의 이용이 결정된다. 그래서 바로 입찰지대 곡선, 이렇게 된 걸 우하향하는 지수함수다 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알론소가 입찰지대를 이야기했다면은, 헤이그란 사람이 도심의 공간을 가는데, 공간을 차지하는데, 말하자면 마찰이라는 건 방해잖아요. 그 도심의 공간을 차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마찰비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찰비용. 그래갖고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 땅을 가는데 들어가는 교통비, 그리고 그 땅의 사용료. 그래서 마찰비용은 교지다, 교통비와 지대다. 자, 그래서 교통비가 많이 들면 땅값은 적게 들고, 교통비가 적게 들면 땅값이 올라간다 해갖고, 마찰 비용에 따라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설명한 것이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래 임마, 알론소의 입찰지대, 헤이그의 마찰 비용. 자, 이렇게 네 사람을 우리가 도심으로 설명을 했다면은, 이 지대 개념을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게 준지대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준지대, 지대에 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지대라는 것은 땅의 이용 대가를 말하거든요.
이제 준을 썼다는 것은 땅이 아니면서 땅과 같은 초과이윤의 성격을 가졌다. 원래 지대가 발생하게 된 근거는 부증성이에요. 땅이 적기 때문에, 희소하기 때문에 땅의 사용료가 생기는데, 땅이 아니면서 땅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을 준지대라고 했는데, 이 준지대는 핵심이 일시적이에요. 이게 땅이 아니면서 그게 뭐냐? 기계기구들이죠. 예, 기계기구들, 이것들은 땅이 아니면서 일시적으로 말하자면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그때의 대가를 준지대라 해갖고 마샬이 준지대의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샬의 준지대는 땅의 사용료가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이, 이게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말하자면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초과이윤 개념을 경제지대라 했고, 이 경제지대를 파레토 지대라고도 합니다. 파레토라는 사람이 설명을 해서 파레토 지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생산 요소의 대가는 이제 개념을 조금 더 확대를 합니다. 그게 땅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산 요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몸값을, 내가 지금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받고 있는 돈이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하자고요. 근데 나를 다른 사무실에서 스카우트 해갖고 돈을 이제 가려고 해요. 그러면 현재 받고 있는 돈보다는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더 줬는데 그게 300이라고 하자. 그러면 두 개 합친 게 800이잖아요. 이 800만 원이 나의 몸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생산 요소의 대가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는 전용 수입과 하나는 경제지대다. 그러면 전용 수입, 그러면 용도를 바꾸는데 지금 받고 있는 최소한의 기회비용,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돈을 포기하고 이제 다른 곳에 갈 때 더 받는 돈, 그 초과이윤, 이런 개념이 경제지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돈 전용 수입, 더 받는 돈 경제지대, 이 두 개를 합쳐서 생산 요소의 대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더 받는 돈이 경제지대인데 이 경제지대가 많아지려면은 나를 데려가기가 어려울수록, 내가 데려가기가 어려울수록, 그러니까 데려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공급이 적다, 공급이 적을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생산 요소의 대가가 만들어지는데 공급 곡선 위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이 경제지대가 되고요. 바로 그 밑에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을 전용 수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을 합쳐서 생산 요소가 되는데 바로 경제지대는 더 받는 돈이다. 초과이윤이다. 그러려고 한다면은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커진다. 만약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은 전부 경제지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은 전부 경제지대고, 만약에 공급이 완전 탄력이면 수평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전부 전용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번 시간에 네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좀 어려워서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은 한번 소리내서 반복을 해갖고, 아까 아래 임마 알론소 입찰지대, 알론소라는 사람이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말하자면 가장 비싼 돈을 지불한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도심에서 비싼 곳은 상업용으로,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그 다음에 공업용으로 하면서 땅의 이용에 따라서 땅의 용도가 결정된다. 대가에 따라서 땅의 용도가 결정된다. 그러면서 도심의 지대 곡선이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는 것이 입찰지대 곡선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심으로 공간을 차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마찰 비용이다. 마찰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 교지다. 교통비와 지대인데 교통비가 많이 들면 지대는 적어지고 교통비가 적게 들면 지대가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마찰 비용. 그래서 아래 임마. 그 다음에 마샬이라는 사람이 주운지대, 지대에 준했다. 그런데 땅이 아니면서 기계기구들이 일시적으로 초과이온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게 주운지대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이런 것이 일시적이 아니면서 영구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초과이온 개념을 경제지대라 하면서 파레토가 여겼다. 그런데 이게 경제지대는 어떤 사람의 몸값을 데려가는데 더 받는 돈 개념은 경제지대 개념이라면은 지금 받는 돈의 개념은 전용 수입이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것이 나의 몸값이 된다. 그럴 때 데려가기가 어려울수록 내가 그 말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만약에 공급이 수직이라면은 전부 경제지대가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네 사람, 아까 아래 임마, 그 다음에 파마경존, 파레토 경제지대, 마샬 준지대. 이 네 사람을 소리내서 반복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기출문제로 좀 더 익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옳은 거 고르기로 했죠? 그래서 X. 차액지대는 차액이 지대다. 무슨 차액이? 비옥도. 농사 짓기에 좋은 땅, 우등지, 나쁜 땅, 열등지, 차가 지대다. 그런데 지대의 성격이 잉여다. 잉여가 되려면은 곡물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대가 발생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우등지만 지대가 있다. 열등지는 지대가 없다. 그 다음에 2번 주운지대. 그가 땅이 아니면서 그게 뭐예요? 기계기구들이 일시적으로 그런데 영구적이다. 이 말이 틀렸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이 영구적이라는 단어가 틀렸다. 일시적으로 지대의 성질에 준한다. 지대의 어떤 성질이 있냐? 희소성, 부증성이죠. 땅의 이용 대가는 부증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하다는 성격으로 인해서 생기는 대가를 준 지대. 그 다음에 3번 절대지대, 절대적으로 지대가 있다. 뭐 하면? 소유하면. 핵심 단어가 소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대가 있기 때문에 우등지가 됐든 열등지가 됐든 모든 땅에서 지대가 있다. 특별히 열등지에도 지대가 있다. 라고 설명한 것이 절대지대고 3번이 맞는 말이 되겠죠? 4번 경제지대. 그러면 아까 더 받는 돈 이렇게 하자고요. 나의 몸값은 지금 받는 돈과 더 받는 돈인데 지금 받는 돈은 뭐라고 한다? 전용수입. 그 다음에 더 받는 돈은 경제지대. 많이 더 받으려면 나를 데려가기가 어려워야 되고 그 말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진다. 만약에 수직이면은 전부 경제지대고 이 경제지대를 이야기한 사람이 파레토이기 때문에 파레토 지대라고도 한다. 파마, 그 다음에 우리 경준, 파마경준, 파레토 경제지대, 마샬 준지대. 자꾸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지금 받는 돈은 전용 수입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경제지대 그러면 초과이윤 더 받는 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4번은 전용 수입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5번 입찰지대. 입찰을 통해서 뭐냐면 지대가 생겼다라고 설명한 것이 입찰지대고 알론소란 사람이 있죠. 아래죠. 아래 임마죠. 그런데 이게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창출된 지대를 공공발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공이
발생을 했다 이 말이 공공발생. 이것도 마샬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발생된 지대를 공공발생지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입찰지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공공발생지대는 마샬이 이야기했으니까 마샬이 공공발생 준지대 이런 말들을 소개를 하고 있죠. 5번도 틀렸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준지대를 조금 더 이제 단독 문제로 24회에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1번 니카도의 지대론을 재편성했다 해갖고 맞습니다. 그래서 마샬은 신고전학파의 학자예요. 예. 그 다음에 1번은 맞는 말. 두 번째 준지대 그러면 지대에 준했다. 땅이 아니면서 땅이 아닌 것이 기계기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맞다. 자 그런데 토지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던 일시적 소득을 준지대라고도 한다. 이 지문도 맞는 지문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4번 고정 생산 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에 동의를 하다면은 준지대는 단기적으로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초과이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과이윤은 수요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되는 거죠. 4번도 맞는 말. 5번 준지대 고정 생산 요소 대가예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영구적이 아니라는 것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갖는 성격이다 해갖고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외국 사람 이름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좀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는요. 이번 58강에서는 네 사람 뭐라고 했죠? 아레인마, 알론소, 그 다음에 헤이그, 입찰지대, 그 다음에 마찰비용, 그 다음에 파마, 파레토, 마샬, 경준, 경제지대, 준지대 이렇게 자꾸 소리내갖고 반복을 하면서 용어가 익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